알려주는 그 모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 1년 반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런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허브 오일도 짜고 그 증류수 가지고 미용수, 화장품, 기초되는 그리고 비누도 만들고 에센셜 오일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해왔던 차에 저희 대표님하고도 또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데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그나마 제가 느껴본 올리브의 시장 가능성 그리고 상업적인 가치 그거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방향은 얼마든지 전환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본인의 느낌을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아 올리브라는 거 괜찮네. 오늘은 제가 저기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올리브로 오늘 추출할 겁니다. 항산화를 이용한 올리브와 여기 그 뭐죠 카라향 완전 익지 않은 카라향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스 오일을 공통으로 증류를 했어요. 증류를 하면 보통 이건 부산물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쓰이는 거는 쓰임새 있는 건 증류수 추출이나 오일 추출 목적으로 하는데 얘가 놀라운 식물이에요. 허브 중에서도 굉장히 항산화 능력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항산화 얘는 500년 된 나무에서 자른 거예요. 지금 잠깐만 한번 와보세요. 지금 이게 정확히는 며칠이냐면 얘가 지금 저번에 만들어 놓은 찌꺼기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거무지하게 곰팡이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피막이 둘러놓은 것처럼 사실은 썩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올리브 이파리 때문에 안 썩고 있는 거예요. 올리브 이파리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2주 됐으면 왜냐면 썩기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 당분 얘가 제가 EM이라도 놓은 건가요? EM이 아니라 전혀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항산화가 뭔지 압니까? 항산화? 쉽게 말하면 인체로 표현하면 인체 녹스는 녹이에요. 녹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아주 식물계에서는 이 뭐 몇 가지 허브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위에 보면 이 기름기 같은 경우는 올리브 오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카라향 저번에 카라향인가요? 카라향에서 추출됐던 이 기름이 둥둥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안 쓰고 이렇게 지금 저도 처음 뒤적거리는 건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싱싱하게 얘가 균도 죽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면 이 하우스 온도가 20도에서 30도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생물이 활동하기 최적의 조건이 되고 또 이미 이 카라향에서 찌꺼기가 추출되는 과정 중에서 엄청난 당분이 그렇지. 이 향이 그대로네. 고당 보존됐다. 향도 보존되고 이 카라향 향내가 나네. 지금 2-3주 최소 2-3주 됐는데도 이 향이 난다는 거는 부패향 아시죠? 부패향이 아니라 이렇게 싱싱한 감귤향 뭐 이렇게 난다는 게 그러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걸 오늘 가지고 아침에 저희가 발견했어요. 뭐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거 기똥찬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기똥찬 방법. 또 하나 설명해드리면 그 올리브 아까 뭐 온실에서 재배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잎의 효능을 최대한 증폭시키려면 온실에서 재배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온실에서 재배했던 거 쓴 겁니다. 잎은. 아 그렇구나. 올리브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아까 쓴 말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발견된 게 이 올리브 이파리에서만 품종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18가지 폴리페놀, 그 다음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 제일 유명한 올로유로핀, 뭐 올레유로핀이라고도 하고 올러유로핀이라고 불려지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저희가 보통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면은 녹슨 거를 쉽게 기계로 치면 그리스 같은 존재 아니면 WD-40 칙칙 뿌리면은 뭐 진짜 관절 삐끗삐끗거리는 것도 뿌렸다면 싹 풀리듯이 얘가 올로유로핀이 아주 강력한 그 역할을 해주는 그 핵심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 성분은 말 그대로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올레유로핀 이 말 자체가 올리브 나무에서밖에 발견이 안 돼요. 그 다음 올리브 잎에서도 올리브 열매에서는 발견 안 돼요. 올리브 이파리에서만 발견돼요. 근데 얘가 추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이 이파리에 엄청난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을 온전히 여러분들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올리브 나무 한 그루 심어도 10그루 사용수에 200그루 심더라도 영구자의 자세로 이거를 접하면 예쁘다. 예쁜데 얘를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고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식물에서 나는 이 식물의 영구자가 되겠다. 바이오 원료자가 되겠다. 그 생각으로 이거를 재배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쓰임새가 엄청 무궁무진합니다.
제일 중요한 성분이 올러유로핀. 이거는 딱 기억해주세요. 올러유로핀이라는 성분은 40도, 50도 되면 다 말짱 들어갑니다. 깨져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공기 중에 산화되는 것처럼 그냥 올리브의 텁텁하고 쓴맛은 그냥 고스란히 남죠. 폴리페놀 맛. 그것조차도 거의 한 60, 70도가 빵 정상이에요. 만들면 안 되겠다. 냉온 뭐 저온 건조 시켜야 돼요. 거의 한 50도 미만. 50도 미만. 걔네들도 아니 저온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온으로 깨끗하게 안정된 성분들을 유지하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장갑하고 가위를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저기다 기가 쳤어요. 아니 저는 지금 다 바뀌었으니까 지각한 건 알죠 제가. 그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여기 물 조금 들어간 거지. 전혀 안 들었죠. 지금 이거는 편백 에센셜 오일. 제주도 이 한남리에서 채취한 산에서 채취한 편백 에센셜 오일. 이것도 저희가 이제 납품을 했던 건데 상업적 가치는 근데 이 에센셜 오일도 있지만 올리브 추출물이 어마하게 가치가 있다. 자 이거는 무게는 지금 솜씨가 좋은데 지금 이게 무게가 거의 5kg. 이것만 일단 5kg 정도 되는 무게인데 얘는 5kg 정도의 증류수가 나올 양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에센셜 오일은 기대하지 마시고 장미 수율만큼 에센셜 오일 추출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오일 성분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보이는 반질반질 뒷면에 보면 있죠. 이게 무슨 성분일까요? 뒤에 반질반질거리는 게. 잎 뒷면, 올리브 잎 뒷면의 숙제. 공부들 하시라고 아는데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직접 한번 공부해 보세요. 굉장한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기계 공장 가면은 300kg짜리 수대는 300kg짜리 저희 공장에 500kg짜리 1톤짜리 2톤짜리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막 트랙터로 갖다 부어놔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통이 부피량이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통이라고 그래도 사실 원물질은 거의 한 20kg, 30kg 밖에 안 돼요. 3분의 1 정도 통 탱크에. 그래서 이제 파쇄를 시키죠. 파쇄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자 이제는 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3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 나오는 동안 오늘 올리브 비누도 만들어보고 올리브 효소도 만들어보고 여기 에센스가 나오면 이거는 거의 오늘 거의 한 300~400ml 정도 나눌 수 있는 그 정도 양밖에 안 나옵니다.